김현정의 뉴스쇼 2부 인터뷰는 오늘 민주당 국민경선과 관련해서입니다. 민주당 국민경선 선거인단 신청수가 엿새 만에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후보들의 지지율도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금 4명입니다.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그리고 또 한 명이 최성 고양시장입니다. 대권 행보를 펼치고 있는 최성 시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최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권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인지도가에서 상당히 좀 뒤떨어져 있습니다. 예비도 네, 후보 등록으로는 제일 먼저 하셨죠? 1번이죠? 네, 그리고 후보 선언도 한 지 한 달이 되는데 네. 사실 예정대로면 몇 차례의 토론회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후보자 면담조차 이루어지지 않아서 네. 이런 식으로 가면 사실 당 지도부의 대선 공정성 논란이 일지 않을까 걱정합니다마는 다행히 최근에 한 10여 차례에 네. 철저한 후보 간 검증 토론을 하겠다고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비 후보 등록을 좀 일찍 추진한 거, 설날 전에 좀 일찍 추진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후보 철저 검증하고 그 분위기를 몰아서 이제 당의 세력을 넓히려고 했던 건데 그렇죠. 그동안 못하고 있었네요. 네. 또 촛불 전국이기 때문에 다소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성 시장께서 대통령 선거 전에 뛰어드신 이유 그리고 나만의 차별적인 장점이 있다면 어떤 걸 내세우시겠습니까? 네, 뭐 청취자들도 그렇고 많은 분이 아직 저를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예. 저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일궈내고 예. 또 IMF 북핵 위기에 IMF 외환 위기 해결의 주역이었었고요. 예. 또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국회개혁 초선연제도 했고 또 지금은 전국 대도시 시장 협의회장 그리고 김대중 사상 개성발전위원장 등등을 역임했고요. 예. 또 시장으로 재임하면서는 50만 이상 대도시 중에서는 전국 최초의 부채 제로 도시를 일궈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책 토론회가 이루어지면 예. 제 청와대 경험, 국회의 경험, 또 재선 시장으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경험을 이 국민들께 또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께 말씀드리면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또 준비된 평화 경제 지도자다 이렇게 부각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현재까지 제가 김대중 대통령 선거 재선거에서 8승 1패의 전적입니다. 결코 예. 일희일비하지 않고 최성의 돌풍을 일으키도록 성실하게 준비하고 예. 있습니다. 탄핵이 미결정이다.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해가지고 정책검증 토론회가 자꾸 뒤로 미뤄진 게 좀 아쉽긴 했는데 이제 예정이 된다고 하니까. 후보나 예. 이런 분들은 또 자기들은 토론회 다 나가서 하니까 사실 좀 논리적으로도 모순됐죠. 그런 게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나름대로 지지도가 낮은 후보들이 갖고 있는 이제 애환이긴 합니다만은. 예. 그 핸디캡도 극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당내 대선 후보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가장 따져 묻고 싶은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당 네. 후보지만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우선은 우리 저는 대학으로도 후배고 또 대선 후보로서는 유력한 후보인 우리 안희정 후보께서 예. 최근에 새누리당과 대연정을 이야기하고 또 박근혜 씨의 이 국정농단 세력에 대해서 선한 의지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지금 헌재의 탄핵 결정 인용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지금 정말 마음 졸이고 분노하고 있는데 또 박근혜 씨를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들의 무지막지한 공세가 진행되는데 네. 어떻게 이 박근혜 농단 세력과 대연정을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과를 하고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난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도 선한 의지가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예. 만에 하나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야권의 대권 후보도 이렇게 선한 의지라고 하지 않았느냐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헌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야당 후보가 이렇게 주장한 것은 제가 이미 2부 페북을 통해서 이건 촛불 민심과 김대중 정신의 정면 부정이다. 그 사과를 해야 된다 했는데 어제 또 오늘 방송에서는 철학이고 소신이고
무슨 21세기 지성사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 이 부분을 좀 꼼꼼히 따져 묻고 싶습니다. 안희정 후보께. 아마도 짧은 기간을 거쳐서 바로 국민경선에 들어가는데 그 국민경선엔 당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하니까 중도 보수층의 표를 빨리 모으고 싶었던 생각 아니겠나 이렇게 해석하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희정 후보가 얼마 전에 손학규 후보가 제3지대에서 연대 논할 때 뭐라고 했냐면 정계 은퇴를 촉구를 하면서 명분 없는 이합 집산이다. 민주주의와 정당의 원칙을 훼손하지 마라. 낡은 정치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 수 없다 했는데 이게 그대로 저는 안희정 후보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고요. 이미 네티즌들은 지금 뭐 분노 상태입니다. 촛불 민심을 빙자해서 아주 보수표 정도가 아니라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과의 대야합 아니냐. 이런 인식은, 이런 접근은 비단 안 후보의 지지율의 등락 문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뭐 대세론, 문재인 대세론 이런 부분에 중대한 걸림돌이 되는 저는 정말 이 중차대한 행위로 보고 다시 한번 안희정 후보께서 재차 국민들과 촛불 시민들께 사과하고 대연정을 포기한다는 공개 선언이 있지 않으면 저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 토론회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끝까지 관철시킬 겁니다. 예. 아마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있고 기분 좋은 상황에서 앞에 사람들이 쫙 모여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조금 오버했다.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려워요?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서 뭐 농담하려고 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지금 최고의 현안인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도 선한 의지라고 했고 또 얼마 전에는 새누리당 세력과의 대연정을 제안을 했고 그리고 일련의 이 나타나는 기존의 두루두루 논의를 보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철학과 연결되고 또 어제는 다른 뭐 방송에서 결국 이런 이 선한 의지와 같은 아주 돌출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을 한 것들이 새누리당 대연정이 결국은 본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구속 경력하고도 연관시켜서 이것을 선한 행위로 봐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 아니냐고 물으니까 뭐 우물우물하면서 그렇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본인이 일관되게 긴 시간 이야기했던 것은 이런 부분은 자신의 정치 철학이다. 소신이다라고 본다면 이번에 이 대선을 좀 오랫동안 준비해 오면서 어떤 이 당장 오는 보수표 또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과의 어떤 야합적인 연대도 있지만 본인의 어떤 정치자금법 위반 경력에 대한 컴플렉스 이런 부분들을 알겠습니다.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런 이 꼼수 정치 아니냐 하는 이런 비난들이 네티즌들이나 이런 데 나온 부분에 대해서 안희정 후보가 명명백백하게 국민들과 또 지지자들에게 이 해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 게이트 정국을 국정 실패로 인한 거라고 본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 유린의 문제니까 이 문제를 분명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내 경선 준비되는 상황을 보니까 역선택에 대한 얘기들도 많고 경선 룰에 대한 논란도 많은데 주제 한 분으로서 경선 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후발 주자지만 국민 참여 경선 형태로 광범위한 시민들의 참여의 장을 열린 지도부의 어떤 선택을 존중하는데요. 조금 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걱정할 것은 역선택을 걱정할 때가 아니고 우리 내부의 분열입니다. 모든 역선택이나 외부의 박사모 등의 조직적 개입은 우리 내부가 철저히 촛불 민심을 반영하고 민주개혁 진영의 이런 정말 검증된 토론 구조를 만들어내면 이런 역선택이 없을 텐데 이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과 구 세력들 새누리 세력과의 정략적인 이 연대라든가 가능성이 농후하면 또 민주당 내에 있는 후보 진영에서 그 새누리 세력의 표에 혹심을 품는 행위가 나타나면 당연히 역선택과 개입이 있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 내부의 어떤 원칙, 촛불 민심, 시대 정신 그리고 진정으로 야3당 이 개혁 정부를 출범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 지도부와 후보들의 어떤 일관된 노력과 자세가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말이죠. 경선 일정과 경선의 진행이 너무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흘러갈까 봐 걱정한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앵커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구정 전에 예비후보 등록을 시켜서 훌륭한 자원들의 어떤 경쟁 구도를 만들어주겠다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사자 간의 후보 간에 한 번의 공개적인 면담이 없었다니까요. 토론은커녕.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모든 토론에 가가지고 자신의 정경과 이런 것들을 심지어는 예능 프로까지 나가고 그리고 나서 이 토론을 안 한 이유가 촛불 전국 때문에 그런다. 그걸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국민들과 지도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루속히 이 사자 후보 간에 모여서 지금 안희정 후보의 이런 논란만 하더라도 지금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비난들과 이 문제 제기가 되는데 그렇죠. 이런 비난이 확산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공개 토론을 하면 명료히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반복해서 강조하시니까 잘 될 걸로 보고 지금 현재 탄핵 인용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불안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안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언론 보도도 그렇고 또 이 현재 위원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이런 입장을 가진 분도 한 2분 정도 있다고 하고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든 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또 대선 후보들이 말 한마디 아끼고 현재 탄핵 결정 인용 이 부분에 모든 이 노력을 다해야 되고 어떤 이유로도 현재 탄핵 이 기각이 이 되는 그런 명분을 주거나 촛불 민심 내에 분열을 초래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당내 경선 이제 진행 중인데 중도 사퇴 없이 끝까지 가시는 거죠? 물론입니다. 저는 뭐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경선을 할 거고요. 지금 촛불 민심에 나타난 청렴한 대통령 그리고 북핵 위기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준비된 이런 이 지도자의 역량을 보여주는데 제가 가진 모든 경험들 철학, 비전을 훌륭한 세 분의 후보와 함께 아주 멋지게 경쟁해서 꼭 좋은 결과로 보답드리고 싶습니다.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 고양시장이었습니다.